신을 창조한 러브 크래프트를 쓰러뜨린 소장암. 하버드 러브 크래프트. 1890년에서 1937년. 신은 인간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크툴루 신화의 세계관이다. 엘드 갓 신화, 아우트 갓. 인간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 인간도 개미의 생활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지 않은가. 개미는 인간이라는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무력하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하버드 러브 크래프트가 만들어낸 우주적인 공포. 크툴루 신화를 창조한 러브 크래프트도 인간에게 관심이 없었다.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운동형 배터리로 꾹꾹 숨어 살았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대화가 빈약하고 어눌하다. 카메라 앞에 서기를 꺼려. 원인은 물론 같이 찍은 사진도 몇 장이 없다. 편지로 소통했기 때문에 이름은 알아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편지에 쓴 편지가 10만 통이나 된다. 친한 여성이라고는 어머니와 이모 외에 딱 한 사람뿐이다. 그는 아내에게 달달한 연애 편지는 20장 넘게 잘 써졌으면서 정작 사랑해라는 한마디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아내는 음세에 떠나버렸다. 인간 자체가 두려우니 백인도 싫은데 다른 인종을 아예 대놓고 혐오하고 배척했다. 흑인은 깜둥이, 동양인은 원숭이로 불렀다. 작품에서도 유색 인종은 악마의 세력으로 설정이 되었다. 사랑의 기계를 더한 덜쩍지근한 이름과는 정반대로 왜 그리 사랑에 서툴렀을까? 어릴 때 부모 같은 정신병원에서 죽고 외아우러지게서 괴담을 자주 들은 탓일까?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더 중요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다. 어찌할거나 공포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하루 한 끼 먹을 만한 돈 50센트로 끼를 때웠다. 우편 요금을 내려고 길을 자주 거르고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통조림 하나로 사흘을 동안에 파먹었다. 돈이 좀 생기면 도넛, 치즈,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같은 달고 값싼 주전부리를 사먹었다. 지금으로 치면 썩으려 편의점을 음식만 먹은 셈이다. 극도의 무관심에 그의 소화기가 공포를 일으켰다. 작은 창자에 악성 정향이 생긴 것이다. 오랫동안에 공평하게 짜돌린 편식은 소정함으로 이어졌다.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의사를 만나기 싫어서 그랬을까? 1937년 러브 크래프트는 죽기 한 달 전까지 병원을 찾지 않다가 입원한 지 닷새 만에 부랴부랴 우주적인 무관심의 세계로 떠났다. 향년 46세. 모든 신화에서 아득한 과거의 신이 인간을 창조한다. 크툴루 신화는 그 반대다. 가장 최근에 인간의 신을 만든 신화다. 다른 신화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나 혐오하지만 크툴루 신화는 신이 인간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그래서 더 공포스럽다. 희한한 일이다. 인간에게 무관심한 창조주가 떠나자 사람들이 창조주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우주적인 공포의 신화가 마침 2차 세계대전으로 만연했던 허무주의와 맞물리면서 꿈도 희망도 없는 줄거리가 폭발적인 공감을 얻게 된 것이다.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처럼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공포들은 거의 모두 크툴루 신화를 따르고 있다. 초정자들은 스스로 러브 크래프트얀이라고 내세운다. 창조에 대한 오마주다. 그들은 신을 창조한 인간을 기리는 묘비를 세우고 그가 자주 대려던 문장을 새겼다. I am Providence는 무슨 뜻일까? 나는 섭니다라는 창조주의 선언일까? 나는 프로비던스 출신이고 지연을 알리는 것일까? 그의 고향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소장의 점막에 악성 정향이 생겨서 없어져나가는 질환인데 매우 드물고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늦게 발견한다. 정량이 커져서 막힐 정도가 돼야 배가 이렇게 소화되어진다라는 거네요. 폐결핵으로 박제가 되어버린 천지의 이상. 박제가 되어버린 천지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연애까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오한 것처럼 맑고 말소. 니거딘이 내 해배 아른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의뢰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포스처럼 늘어놓소. 가정을 상식의 비용이요.
뱃속의 해충을 제기했다고 어린이에게도 담비를 피우게 하던 시절이다. 이상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한 빔희경에게 니고데는 해충보다 그의 정체를 홀리던 허파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다. 너무 일찍 배운 담배는 일찌감치 폐기력을 키웠다. 그 해악도 모른 채 머릿속에 백지를 준비하기 위해 담배를 하루에 50개비씩 호기롭게 피워대던 초현실주의 시절의 자화상이다. 자신의 엑슨 사진에서 뭉게뭉게 핀 허연 꽃구름을 보았을 때 21살의 청년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사형선과 같은 진들한 지근을 아프게 만들었다. 사과 한 알이 떨어졌다. 지근은 부서질 정도로 아팠다. 그렇게 아픈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거울 앞에서 얼마나 좌절했을까? 지금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천할 수 없으니 푹 섭섭하고 도대체 얼마나 어렵기에 그의 자꾸만 온통 걸부은 폐기력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신음한다. 각 혈의 아침마다 달력의 숫자는 차츰차츰 줄어든다고 서글프했다. 23살이요. 3월이요. 각혈이다. 6달 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 칼로 다듬어 코 밑에 다만 나비만큼 남겨가지고 약 한 제 지어 들고 비라는 세계. 나는 죽어도 좋았다. 온천에서 만난 기생 금흥이마저 집을 나가자 이상은 다방 제비를 닫고 날자 외치며 일본으로 떠났다. 하지만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력이 도지는 바람에 그의 가슴처럼 한 조각 햇빛도 들지 않는 싸구려 방 깊숙이 숨추러 들었다. 위험스러운 불량선인으로 붙잡혀 한 달 옥살이를 하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폐기력 덕에 풀려났다. 아내 변동님은 12시간 기차를 타고 8시간 연락선을 타고 또 24시간 기차를 타고서야 다다미 관련 도쿄대학 부속병원 입원실에 닿았다. 남편은 가느라 목소리로 멜론이 먹고 싶다고 했다. 먹지도 못한 멜론 향기에 10개의 미소를 짓던 남편은 잠깐 감은 눈을 다시는 뜨지 않았다. 의사는 폐가 영체도 없다고 혀를 끌끌 쳤다. 가정할 상식의 병을 앓던 천재는 1937년 27살로 박제가 되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아내가 수습해서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은 6월도 한국 돈란을 겪고 난 혼란의 시기에 덧없이 유실되었다. 날자 한두 마디가 날졌구나 외쳤던 겨드랑이에는 더 이상 날개가 돋지 않았다. 그토록 겨드르던 아침도 끝내 밝지 않았다. 캄캄한 공기를 마시면 폐에 해롭다. 폐백에 끓음이 앉는다. 밤새도록 나는 몸살을 앓는다. 밤은 참 많기도 하더라. 싫어 내가기도 하고 싫어 오기도 하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새벽이 된다. 폐에도 아침이 켜진다. 밤사이에 무엇이 없어졌나 살펴본다. 습관이 도로 와있다. 다만 내 치사한 책이 여러 장 찍혔다. 초췌한 결론 위에 아침 햇살이 자세히 적힌다. 영원히 그 코 없는 밤은 오지 않을 듯 폐결핵으로 혈액권이 여파에 들어서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혈액권 여파, 공파, 신경뼈, 뇌 등 대부분의 조직을 발견할 수 있지만은 여파에 생기는 폐결핵이 가장 흔하다.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며 몸무게가 줄어든다.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다가 피가 섞여서 나온다. 혈액균은 잠복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병하거나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영양분을 가로채고 조작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다.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퍼져나간 혈액균이 공기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킨다. 피터 팬처럼 네버랜드에서 날아다니는 제임스 매시 베리, 너니? 침울한 방에서 엄마의 생기가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방을 겨우 거르던 제임스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대답 없는 문 밖을 향해서 엄마가 초조하게 다시 물었다. 너지? 애타는 목소리가 가슴을 찔렸다. 겁먹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형이 아니라 저예요. 매달제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엄마는 얼굴을 감싸며 울면서 돌아누웠다. 8살 터울의 형 데이비드는 아이스 스케이트 경기에서 친구가 밀치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죽었다. 14살 생일 하루 전이다. 쓰러진 엄마는 들어누워서 죽은 아들만 찾았다. 11명의 9주였던 꼬마는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목소리와 그런거리를 흉내냈다. 엄마의 기억 속에 영원히 멈춘 14살 소년의 역할이다. 제임스 베리가 6살 때의 기억이다. 그 덕분일까?
베일은 어려서부터 스토리도 잘 읽고 연기도 잘했다. 그야말로 동화의 세계에 빠져 살았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연극에 출연한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은 동화처럼 멋진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와 해피엔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어린이 되지 않는 어린 왕자는 둘만의 침대를 싫어했고 답답한 공주는 결국 다른 왕자를 만났다. 어린 왕자가 사랑한 여성은 공주가 아니라 어린이였다. 런던 켄싱턴 공원을 산책하던 베리는 르웰링 가족을 만났다. 젊은 부부와 함께 나온 조지 존 형제는 베리가 데리고 나온 개를 쓰다듬었다. 새들이 자꾸 그 엄마 품으로 들어왔다. 피터, 마이클, 니콜라스가 태어났다. 어린 피터는 가족과 함께 담소를 즐기는 베리 앞에 노인 과자를 집어먹었다. 엄마가 과자만 먹는 어린애라고 야단치자 피터는 맹랑하게 과자만 먹고 어린애로 남겠다 하고 대꾸했다. 베리는 10파운드를 걸고 이야기를 통화로 만들겠다고 정담을 했다. 정말 어린 왕자는 성장을 엄청날까. 베리는 더 커서도 키가 무척 작았다. 목소리도 어린이 같았다. 몸도 연약하고 성격도 수줍었다.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로 대접받아 반값 요금으로 기차를 타기도 했다. 그는 어른보다도 어린이와 노는 걸 더 즐거워했다. 심리적인 요소증이다. 베리와 다섯 형제는 해적놀이를 즐겼다. 동화 피터맨의 배경이자 네버랜드 현장이다. 네버랜드 갇혔을까? 피터맨의 등장인물이었던 형제들은 행복하지 못했다. 피터팬 증후군. 몸은 어른이지만 어른의 세계에 끼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심리학 연구다. 정신질환은 아니다. 발달 시기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힘을 기르지 못해 발달한 정지한 고착 상태를 말한다. 원하지 않은 현실은 부정하고 불안하면 어린이처럼 행동하며 자기만의 생각으로 합리화한다. 스스로를 유명한 사람과 동일시하고 배일명으로 좌절된 욕구를 메우며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빨간 서퍼와 함께 나비처럼 사라진 이서드로와 덩컨. 1918년 폭우가 퍼붓는 프랑스 파리 봄날 공연을 앞둔 엄마는 무용을 연습하기 위해서 도정에 내리면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자동차는 생강을 따라서 돌다가 엔진이 꺼져버렸다. 운전사가 밖으로 나와서 차를 살피는데 자동차가 스르르 글로 강물에 처박혔다. 그를 자동차에서 나온 3살 아들은 숨을 쉬지 않았고 7살 딸은 곧바로 동생을 따라갔다. 하릴 없이 생각이 나서 적은 어머니를 목 놓아 울부짖던 엄마는 몇 달 뒤부터 나타나지 않았다. 원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엄마는 장차가 얼마나 질긴 악영으로 얽혔을까. 자녀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본인도 큰 사고로 자주당했다.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충돌사고로 정신을 잃기도 하고 프랑스 니스에서 자동차가 물에 처박히는 사고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기도 했다. 자유분방한 영혼이 본능적으로 기계를 거부했을지도 모른다. 이사도라의 덩컨은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했다. 그녀는 팔을 들어 올렸다. 여린우한 동작만으로도 꽃봉오리가 표현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발리는 몸을 뒤틀리게 하는 고개라며 발리는 아예 토쇼즈의 티티를 벗고 오직을 나비처럼 날아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맨발의 이사도라고 불렀다.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어머니는 뜨개질을 했다. 어린 이사들은 어머니가 짠 빨간 망토를 들고 빨간 모자를 쓰고 어머니가 밤새 뜨개질한 예쁜 표물을 발로 다녔다. 1차 대전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하자 빨간 옷을 입고 공연하면서 프랑스의 저항을 격려했다. 공연에서 자주 두르던 빨간 스카프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상징이 되었다. 이것은 빵이다. 바로 너다. 이사도라 덩컨. 1927년 쌀쌀한 프랑스 니스의 가을밤 이사도르는 젊은 연인이 몰고 온 아밀카의 스포츠 그랑스포르에 올랐다. 부르릉거리는 쌈박한 신차에 흥겨운 재즈 신곡이 흘러나왔다. 젊은 연인이 배기있게 오픈카를 급속하는 순간에 바람에 불린 스카프가 뒷바퀴에 말려들었다. 불행의 거리는 기억에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여사들은 2년 전에 우울증으로 죽은 남편의 그림자에서 막 헤어나르던 중이었다. 18 연하의 남편은 묘하게도 생각에 빠져 죽은 아들 패트릭을 닮았다. 모성이를 불러일으키는 작고 가늘픈 몸에 쓰다듬고 싶은 금발과 애잔한 눈빛의 남편은 장밋빛 스카프를 좋아했다. 이사들은 패트릭 때문에 빨간 스카프에 집착했을까? 시인이었던 남편은 예정된 이별은 미리 만남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사들은 남편을 만나고 싶었을까?
아들을 보고 싶었을까? 위대한 무용수는 춤을 출 때 춤추는 사람은 사라지고 춤만 남는다고 했던가? 목표가 구부러지거나 깨지거나 눌리거나 어긋나는 질환이다. 목표골절. 관절염 때문에 건축에서 뼈를 드러낸 가우디. 1926년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와 길을 건너던 노인이 30분 전차에 치였다. 옷차림이 지저분하고 신분증도 없어서 운전수는 노숙자라고 여기고 바로 뺑소니 쳤다. 주변 사람들이 잡으려던 택시도 3번이나 거절당하고 찾아간 병원도 2곳이나 퇴짜를 맞았다. 4번째 택시를 잡았다고 3번째에 들어간 빈민병원에서 노인은 사흘 만에 죽었다. 향년 74세. 하느님이 땅에 머물지 이런 거처라고 불릴 만큼 웅장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설계한 안토니 가우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초라한 빈민병원에서 행여 병자처럼 불쌍하게 죽었다. 온몇 시가 존말을 속였더라면 그의 운명이 달랐을까? 하나님이 보낸 건축가에 넌 왜 거지처럼 보잘것없는 차림새로 다녔을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까지 그리 기술자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가우디는 6살의 회령을 앓고 나서 갑자기 두 발목이 아파 걷기가 힘들어졌다. 특발성 소아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집장일을 짓고 다니기도 어려워서 1살 많은 형에게 업혀 학교를 다녔다. 친구가 어울릴 수 없어서 주로 집에 머물며 아버지를 뜯어먹고 혼자 나가야 할 나이를 타곤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그는 건강에 매우 예민했다. 류마티스에 걸리 민간요법인 동령요법에 빠져서 올리브 기름과 갱나를 뿌린 상처를 먹는 엄격한 채식을 고집했다. 또 물로병을 낫게 한다는 수치료법에 따라 물을 많이 마시고 침실도 자주 했다. 인위적인 것이 싫어서 의학적인 접근을 거부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소박한 생활에 집착하다 보니 어선해질 때까지 입는 게 당연했다. 발은 특별하게 관리했다. 아픈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말을 2장씩 겹쳐 신고 등 덮개가 가볍고 부드러운 신발 에스파드리오만 골라 신었다. 거리는 새보다도 물로 다루기가 쉽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버지가 거리를 길게 걷거나 얇게 펴서 예쁘게 세우는 장면이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터이다. 가우디는 거물을 그리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듯하다. 그의 작품은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강조한다. 집에 처박혀 있기 못해 바람 쐬러 혼자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숲속의 오두막이다. 관절염 때문에 생긴 뼈에 대한 컴플렉스일까? 가우디 건축에서 뼈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손과 발, 여러 뼈마디 염증이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만성질환이다. 단맛 짙은 사과를 그리다가 장염병에 걸린 폴 세잔. 1852년 프랑스 남부 액상프로방스에서 주독한 근시의 몸도 약한 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에 자주 시달렸다. 가난한 세자는 그림을 그리는 속도가 느렸다. 정물화가 딱이다. 그 감각을 깨닫기 위해서 사과잎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인상과는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의 색깔을 붙잡으려 했지만은 세자는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을 그리고 싶었다. 탁자 위에 놓인 작물은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걸까? 세자는 눈에는 사과도 설탕그릇도 심지어 탁자마저 매일 바뀌었다.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높아진다. 가지에 달렸던 가지에서 떨어졌던 말이다. 사과의 단맛을 얼마나 오랫동안 눈으로 깨물고 코로 맡았을까? 쪼글쪼글 해서 당뇨로 새겨지는 몸이 사과처럼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1900년의 10월 새간 몸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비바람에 갇혔다. 그림 도구를 챙기며 서둘러 돌아오다가 폭우 속에 쓰러졌다. 마침 지나던 의심마취에 실려서 들어온 세자는 저체온증으로 기관지염의 폐렴으로 악화됐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또 그림을 그리려 나섰다가 다시 쓰러졌다. 화가는 사라지고 사과만 남았다. 향년 67세인데 당뇨병, 저체온증, 혈액성의 당으로 이렇게 당뇨에다가 또 몸의 중심 체온이 떨어진 상태인데 비에 젖거나 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저체온증에 해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안타깝게 병태가 죽은 형태가 되었군요.